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아키텍처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스 중에 네트워크 슈퍼바이저를 공부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이어리키컬 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post-Renaissance society, 이 하이어리키컬 팀스 아키텍처에는 이전에 배웠던 이 슈퍼바이저를 여럿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관련된 것도 여기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스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랭체인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자였죠. 이 하이어리키컬 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랭그래프의 튜토리얼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설명과 함께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소스 코드들을 저의 콜랩 어카운트 아래에 복사를 해놓고 한글로 해석하고 그리고 직접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2024년 11월 달에 공부를 할 때 만들어 놨던 콜랩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디오를 만들려고 다시 봤더니 이 소스 코드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소스 코드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에 있는 게 올드 버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뉴 버전입니다. 68 lines가 리무벌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89 lines가 여기서는 추가됐다고 나오고요. 바뀐 부분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선언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노드를 만들 때 입력값과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출력값이 좀 다릅니다. 올드 버전에서는 메시지 스테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코맨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리터럴을 사용하고 리턴 값을 이 멤버스와 엔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 밑에도 보면은 노드를 만들 때 출력값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출력값이 바뀜으로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 때 add 노드를 한 다음에 올드 버전에서는 add 엣지를 해서 일일이 그 방향성을 지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이 add 엣지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됐죠. 그 밑에 부분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노드를 생성할 때 출력 부분이 바뀌었고 이 출력 부분이 바뀜으로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 때 노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만드는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는데요. 공부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소스 코드가 같으니까 이 올드 버전으로 자세하게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버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그 바뀐 부분은 왜 바뀌었는지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보면 파이썬 버전 3.11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는 asterisk unpacking 부분이 사용이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콜랩은 파이썬 3.10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Hierarchical Teams Architecture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다 끝나면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진행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Hierarchical Teams Architecture에 대해서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난 시간에 배운 Supervisor Architecture입니다. 이 Hierarchical Agent Teams Architecture는 이 Supervisor Architecture를 확장한 건데요. Supervisor Architecture는 각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직접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바이저를 둬서 이 슈퍼바이저가 각 에이전트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라고 했죠. 근데 이 각각의 에이전트가 아주 복잡할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마다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리서처 팀 그리고 도큐멘트 어서링 팀 두 개의 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아래에 서브 에이전트들을 따로 두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시스템에는 이것이 따로 하나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CEO 아래에 CTO와 CPO가 있고 이 CTO는 나름대로의 팀을 가지고 있죠. 개발팀과 뭐 디자인팀 뭐 여러 가지 팀들이 가질 수 있겠죠. 이 개발팀도 그 아래에 스크립터와 테스터와 뭐 여러 가지 팀들이 따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바이저 아키텍처가 다른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소유하고 그 슈퍼바이저 아키텍처가 또 다른 서브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하이라르키칼 팀스 아키텍처인데요. 그 하이라르키칼 팀스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튜토리얼을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공부할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큐멘트 어서링 팀이 있어요. 이 리서치 팀은 그 아래에 서처라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웹 스크래퍼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도큐멘트 어서링 팀에는 라이터라는 에이전트, 노트 테이커, 그리고 차트 제너레이터라는 세 개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고요. 이 왼쪽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와 오른쪽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관리를 하는 더 상단의 슈퍼바이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저로부터 질문이 들어오면 이 슈퍼바이저는 판단을 해서 리서치 팀에서 리서치를 해오라고 시키죠. 그럼 리서치 팀에 있는 슈퍼바이저는 여기서 팀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리서치는 서치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리서치는 웹페이지에 가서 그 내용을 긁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그 안에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툴들이 있고요. 서처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야후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서치 엔진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 서치를 수행하는 툴들이 있고요. 웹 스크래퍼는 웹페이지를 긁어올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겠죠. 그래서 리서치가 진행이 돼서 보고를 하면 이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문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도큐멘트 어서링 팀에 보내죠. 그럼 도큐멘트 어서링 팀은 받은 문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팀장은 이것은 어떤 것을 파일로서 저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라이터를 부르고요. 그 안에서 그것을 읽어와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노트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차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에이전트들에게 할당을 하죠. 그럼 각 에이전트들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들을 사용해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요. 도큐멘트 어서링은 다른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단 이 받은 내용을 슈퍼바이저에게 보고를 할지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이 리서치 팀이나 도큐멘트 어서링 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유저에게 답변할 정도로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예스면은 유저에게 보고를 하고요.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리서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리서치 팀에게 전달을 하고 아니면 좀 도큐멘트 작업이 더 보강이 되겠다 판단을 하면 도큐멘트 팀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유저에게 최종 답변 하나만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유저는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 받아온 중간 결과값을 볼 필요 없이 완성된 그런 답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담당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 튜토리얼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이 오토젠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오토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에이전트 아키텍처 관련된 툴이죠.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그 논문이고요. 이 랭그래프도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아키텍처 부분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웹에 액세스하고 그 내용들을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다른 그런 툴들, 유틸리티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팀을 생성을 하고 정의를 하고요. 웹 리서치 팀이 있고 도큐멘트 라이팅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구성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정형화된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타겟이 정의가 되면요. 일단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타겟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런 에이전트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이 웹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와 텍스터와 그래픽 디자이너와 그리고 이 업무를 잘 아는 비즈니스 담당자와 이런 에이전트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각 에이전트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툴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구를 정의하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유틸리티를 정의하고 이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각 에이전트들마다 다른 팀들, 서브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밑에 서브팀들을 만들고 여기에 툴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팀들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팀이 필요가 없으면 에이전트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을 구현을 해서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로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컴포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세 에이전트들을 각 팀들을 오케스트레이트하는 그런 슈퍼바이저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컴포즈하면 이 타겟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모든 아키텍처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어떤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랭그래프의 Hierarchical Agent Teams Architecture를 공부하는 첫 시간이었고요. AI 에이전트 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In a nutshell. 첫 번째로 타겟을 정의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현에 들어가죠. 세 번째로 그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툴들을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툴들로 팀을 구성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함께 컴포즈하면 됩니다. 이 예제 소스 코드를 보면요, 유저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토대로 웹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문서로서 관리하면서 대답을 만들고 필요하면 차트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퀘어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겟이고요. 이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서치 팀과 도큐멘트 어서링 두 개의 팀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디자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코딩을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툴들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